봅시다. 난 쓰라가 대수보다 기하가 훨씬 쉽다고 하고 갔습니다. 진짜요? 저도 조금이 아니고 훨씬 쉽다고 하고 갔어. 성민이랑 둘 다. 성이 있어요? 어. 코준이 어색하다고. 아 그래? 코준이 그게 들어? 아 앞타임에 들어. 진짜? 과학 시점 옆에서 들어서. 안 돼. 자 봅시다. 일단 교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일단 한국 시중에 출판된 기하책이 유일합니다. 이게 이거밖에 없어. 와. 유일해. 그러니까 약간 독점이지 지금. 일단 꽤 오래 독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념원리 RPM도 없어. RPM은 1월 말 2월 초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준 거는 예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만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 과정은 1단원이 이제 2차 곡선이고 2단원이 이제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고 3단원이 공간 좌표 오이고요. 이런 벡터는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공간 좌표고 3단원이 이제 벡터 벡터.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 저렇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곡선을 할 건데 이제 지금 그 교재가 사실 그 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DB에도 지금 DB화되어 있는 그 기하 문제가 별로 없어. 몇백 문제밖에 안 돼서 몇백 문제면 이제 어려운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지금 시점에 하기에는 좀 과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거나 수능 특강 그 출처라서 이제 좀 극단적이야 문제가. 사실 좀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얘가 1단원이고 얘가 2단원이고 얘가 3단원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공간 벡터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벡터가 이거 뒤에 공간 벡터를 배워야 되거든. 뒤로 밀린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집에 원래 없던 내용이 문제집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 그래서 문제집들이 조금 오래 걸리나 봐. 그러니까 예전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그 예전이 좀 많이 예전이라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일단 쌤이 그 지금 RPM 편집해서 그 프린트해서 준 거는 요게 1단원이 있고 요게 3단원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 빼고 그냥 1, 3단원 나왔어. 어차피 우리 이거 두 개를 이제 이걸로 프린트를 할 거고 나머지 저 마지막 단원만 이제 RPM이 1월 말 2월 초에 나온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거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그리고 아마 쌤이 그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붙이긴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왜냐면 이전까지 벡터가 너무 쉽게 그 기하가 너무 쉽게 나왔던 흐름이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의 문제를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하다 보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수업은 이제 뭐 강의 노트랑 이제 그 개념 원리랑 이제 RP 이렇게로 진행할 거고 이제 워크북 아마 좀 진행하고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딱히 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그냥 문제집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RPM이 지금 아직 안 나왔고 임시로 저걸 쓸 거고 이제 RPM 나오면 그걸로 갈아탈 건데 나오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진도를 꽤 나가고 난 뒤일 거라서 아마 마지막 단원 정도만 이제 실제 너희 RPM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 그 창문처럼 1학기에 기하를 해버리는 학교가 많지 않은가 봐. 그렇죠? 또 조만간 주세요. 응? 저기 있습니다. 자 일단 합시다. 그 다시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할게.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단원이 이제 2차 곡선이라고 했잖아. 2차 곡선은 도형의 방정식 다음 단원. 도형의 방정식 다음 단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그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도형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관계식이 뭐로 제한되어 있냐면 2차식으로 제한된 거야. 그 2차식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형을 나타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도형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거지. 2차 곡선은 총 교육과정에 다루는 총 4가지가 있거든. 원,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고1 때 이미 배웠어.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배우거나 하진 않아. 이렇게 추가로 더 배우거나 하진 않고 다만 문제는 매우 많이 나와. 원은 기본 도형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당연히 직선도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을 우리가 하긴 했는데 좀 더 기하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뭔가 어떤 기하학적 성질을 가지거든. 이제 그런 것들 관점에서 도 많이 접근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하고 쌍곡선 우리가 완전 처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포물선과 타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 타원이 끝나지는 못하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아마 포물선 다 끝내고 타원 거의 한 80% 정도 하다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물선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물선부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평면 위에 한 정점과 그 다음에 한 정직선. 정점이란 말이 뭐지? 정해진이 아니고 이렇게 고정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고정된 점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선이라고 하면 너 그냥 고정된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직선이 있는데 이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모임, 자취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쌤은 이제 자취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해서 이제 자취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다 괜찮아. 알았지? 보통 책들에서는 요즘은 집합이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왠지 알아? 애들이 싫어해서. 정말 학생들이 싫어해서 자취라는 표현보다 이제 집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자취가 조금 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기에 쌤이 생략한 말이 있긴 한데 평면유의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우리는 평면 도형을 다루는 거니까 평면유의라는 단어를 생략한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정직선이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를 한 정점이라고 잡을 겁니다. 하나, 첫 개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쌤이 시야가 이렇게 돌아와서 봐야 되는데. 아니 뭐 민정이는 밋밋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약간 많이 밋밋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실 하윤이도 못지 않은데. 윤성아, 내가 하윤이 걱정하는 마음 이해하지? 표정이 이미 말해버렸어. 아니 표정이 말해서. 자, 어쨌든 친구 사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윤이가 약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윤이가 약간 그 뭐랄까 멍 때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찾아서 믿음직 하네요. 하윤이가 약간 자체 잠깐 휴식 타임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 부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봅시다. 뭐래?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찾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보면 이 친구랑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래 어떻게 재는 거지?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길을 이야기해서 그 수선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저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중에 제일 찾기 쉬운 점은 어디야? 가운데야. 가운데. 여기 딱 점 가운데를 잡게 되면 이래 깨졌네. 여기 점 가운데를 잡게 되면 요 길이가 정확히 같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저 점이 제일 기본이 되는 점일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 점을 잡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을 갖게 되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를 갖게 되는 점, 여기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만약 내가 점을 이쪽으로 보낸다고 치면 이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이 길이도 길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 느낌으로 가겠지, 맞지? 그래서 한 요쯤 잡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또 같게 되는 점이 또 있을 거야. 괜찮니?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이 있었다면 정확히 이렇게 또 그리게 되면 똑같이 여기도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직선에서 약간 수직인 느낌으로 선을 그었을 때 대칭인 점에 대해서도 요 길이와 같은 점이 똑같이 있겠지. 괜찮지? 다리 잘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그럼 얘네들 쭉 연결하게 되면 쭉 이렇게 상상해서 연결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쭉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모양 같아?
포물선을 눕혀놓은 것 같잖아, 맞지? 그런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물선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포물선을 눕혀놓은 모양처럼 만들어져. 오케이?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고? 포물선이라고 부르겠다. 다 조금씩 뒤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 점을 초점이라고 봐. 초점이 영어로 뭐지? 맞아. 포커스. 그래서 이니셜 따서 보통 F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초점 보통 뭐 하는 점을 우리 초점이라고 하지? 빛이 모이는 점을 초점이라고 하잖아, 맞지? 실제로 저기 빛이 모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수학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엮여서 많이 나와. 기하는 약간 좀 그래. 어쨌든 물론 선생님이 잘 알아서는 아니야, 그렇지만 자, 그다음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준선이라고 해. 준선.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뜻이겠지, 맞지? 오케이. 그다음에 초점을 지나면서 중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왜 삐꾸야? 어쨌든 얘를 가리켜서 축이라고 불러. 괜찮지? 실제로 대칭축이야. 아까 여기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뭐 된다고 했어? 대칭이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리고 축과 곡선의 교점 얘를 꼭지점이라고 해. 포물선의 꼭지점 그 친구야. 꼭지점이라고 해. 그럼 지금 용어가 몇 개 나왔지? 4개가 나왔어. 기억나? 초점, 그 다음에 준선, 그 다음에 꼭지점, 축, 꼭지점 이렇게 4개 나왔어. 4개가 뭔지 다 알겠어? 다 알겠어? 지금 다 뭔가 놓친 듯한 표정이 조금 있어. 사실은 많이 있어. 초점이 뭐예요? 요점이 초점, 요 점이 초점. 여기 초점이라고 써놨잖아. 포커스. 근데 어떻게 점이요? 뭐예요? 초점? 그 기준이 되는 거리가 갖게 되는 기준이 되는 점이야. 왜 초점이라고 부르는지는 우리가 아직 그 2차 곡선과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로 배워야 돼서 이건 이제 그 2차 곡선 저 단원이 이거 3개가 한 묶음이고 그 다음 주제가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파트가 하나 더 있거든. 그 파트에서 배우게 돼. 근데 왜 꼭지점은 초점이에요? 꼭지점은 아니야. 그냥 초점은 초점대로 따로 있어. 그러니까 왜 하필 저기예요? 응? 왜 하필 저기예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이 있고, 그러니까 2차 곡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포물선 안쪽에 있는 점이 있고, 여기 요 점이, 요게 꼭지점이잖아, 맞지? 이게 꼭지점이거든. 이 안쪽에 있는 이 점이 초점이야. 이 초점은 뭐 하는 점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한 직선이 있을 건데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겠대? 준선이라고 부르겠대. 그럼 여기 위에 점 잡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게 되는 점이, 이렇게 같게 되는 점이 이 포물선 안쪽에 있대. 그걸 초점이라고 부르겠대. 이쪽으로 가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 그러니까 아. 얘가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변화가 생기겠지, 맞지? 아마 이제 그 넙대대해질 거야. 일부러 웃기라고 한 거야. 쌤 바보 아니야, 맞지? 어쨌든.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넓적해져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아? 실제로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망원경들도 해봐. 나가지고. 잘하네. 이런 어쨌든 그래서 망원경 다 포물선 모양 만들어냈어. 이게 어떤 구조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모여. 원래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해내는 게 사실 망원경이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빛을 한 점으로 모이게 만들어줘. 그래서 모이는 점이 초점이야. 나중에 왜 여기로 이렇게 가는지도 다 설명할게. 물론 쌤이 아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 쌤은 아니니까. 자, 여튼 그럼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 포물선을 이제 단순히 이렇게 도형으로 다룰 거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 도형 단원이 될 거거든. 우리는 근데 어디에서 이어진다고 했지? 도형은 방정식 단원에서 이어진다고 했잖아. 방정식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제일 기본부터 해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확장을 해 나갈 거거든. 그러면 포물선이 제일 기본이 될 때는 언제일 거냐면 꼭지점이 원점일 때야. 그럼 꼭지점이 원점이 되게 하려면 저 초점과 준선을 얻다 갖다 놔야지만 제일 이제 그 이쁘게 그려질까, 즉 꼭지점이 원점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볼게. 하나, 얘는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기아는 완전히 처음 하는 거잖아, 맞지? 잘 들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초점을 여기 잡을 거야. 이걸 F라고 잡을 거야. 그럼 준선이 어디 있으면 꼭지점이 원점이 될까? 반대쪽?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그리게 되면 우리 준선을 보통 L이라고 많이 쓸 거거든. 직선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잡으면 꼭지점이 정확히 원점이 될 거야. 괜찮아?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점을 잡힐 때는 P, 0이라고 할게.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 갖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뭐지? 포물선의 꼭지점이 되겠지. 그림이 그려지는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지? 우리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P의 x좌표 스몰 x와 y좌표 스몰 y에 대해 x와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유도하겠다는 뜻이거든.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자, 저 도형 위의 점들이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정보가 뭐냐면 이거야. 뭐라고? 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고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겹치네. 이렇게 표시해 놓읍시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저거를 거리 같다를 그러니까 결국은 P랑 F의 거리와 P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를 하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직선이 x축의 수직이라서 저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윤서의 값 찾아볼까? 요점 h랑 요점 좌표가 어떻게 돼? 예상 때릴 거니까.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p, y가 되겠지. 자, 이제 거리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pf랑 ph랑 같다를 처리하고 싶은 거야. 그럼 pf는 x-p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의 제곱, 이게 이제 pf가 되겠지. 자, 그 다음 ph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그냥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x 빼기 p니까 x 더하기 p가 되겠네. 근데 사실은 쌤이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y축 오른쪽에 초점이 있게 그렸거든. 근데 사실 y축 왼쪽에 초점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쪽으로 감겨도 된다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는 편이야. 이렇게. 괜찮네. x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물선이. 민영이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포물선이, 그러니까 초점이 이쪽에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는 이제 p 빼기 x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아니 x 더하기 p가 음수가 되겠지 그때는. 그런가? 오, 그치. 더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갑자기 뭐 오. 아니 pf 이 길이 네. ph 이 길이를 식으로 쓴 거야. 그리고 원래 두 점 사이 그러니까 한 직선에 있는 그 뭐지 x축에 평행한 직선 혹은 y축에 평행한 직선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원래 절대값 쓰는 거야. 기본은 수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원래 절대값 씌우게 돼 있잖아. 근데 괜찮아? 왜 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구하면 괜찮아? 다들 잘 이해하고 있어? 자, 이걸 정리를 할 거야. 양면 제곱할게. 근데 그 쌤의 편함을 위해서 약간 생략할게. 어차피 x 빼기 p의 제곱하면 x제곱 p제곱 생기지. 여기도 x제곱 p제곱 생기지. 그럼 둘이 어떻게 되겠어? 지워지겠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px 남고 여기 플러스 2px 남을 거 아니야. 넘어가면 y제곱은 4p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저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우리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 돼? 얘를 가지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정보를 찾을 수 포물선의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게 뭐지? 초점과 준선이었어.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을 통해서 제 포물선이 유도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 돼. 초점 뭐지? 초점은 지금 이걸 보고 찾는 거야. 초점 뭐야? 아, 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초점 P, 이거 나오면 되는 거고. 이걸 보고 P, 여기 초점 그리고 L이 준선 그럼 꼭지점도 살짝 꼭지점은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y 제곱은 12x 이렇게 나왔어. 하연아, 그럼 초점 뭐라고? 4px. 12가 4p야. p는 얼마? 그럼 초점의 좌표는 3,0,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괜찮아?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꼭지점은 항상 0,0이 되는 거지. 기본형이 되는 거야. 저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윤성이한테 물어볼게. y 제곱은 어려운 거 그래야지. 마이너스 6x 이렇게.
F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오지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0. X는 2분의 그치 2분의 3 꼭지점은 똑같으니까 생겨. 괜찮지? 오케이. 또는 뭐 해볼까? y 제곱은 마이너스 10x 해볼까? 얘는 불편하다. 민영이 해보자. 네? 빨리. 제가 암산 못해요. 나은이가 해볼래? 어? 얘가 4p가 돼야 돼. 그럼 p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맞죠?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했어? 네. 안 들렸어. 이 정도면 너희는 들렸어? 네. 아니 여기 멀어서 그래. 여기 1m 이렇게. 아니 근데 거리가 비슷한. 자 어쨌든 자 그럼 x는 어떻게 돼? x는 2분의 5 이렇게 되면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아니 사실 조금 많이 더 생각하긴 해야 돼. 자 여튼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한다고 해보자. 그럼 식이 뭐로 바뀌지? x 제곱은 4py가 되잖아. 그러면 y는 4p분의 1 x 제곱은 몇 차 함수야? 2차. 2차 함수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y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바뀌진 않잖아, 맞지? 그럼 저것도 무슨 모양이라는 얘기야? 2차 함수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불렀잖아, 맞지? 얘도 포물선 모양이겠네. 오케이? 같은 모양. 다만 이제 어떤 기준에 되는 그 형태가 다른 뿐이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물선의 그 기본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축이 지금처럼 뭐가 축이라고? x축이 축이라고 했잖아, 맞지? 축이 x축의 평행한 형태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제 이 케이스도 축이 y축의 평행한 형태도 다루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로 축이 y축의 평행. 근데 우리가 그 고1 때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걸 선호했잖아, 맞지?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저게 더 편해. 그럼 우리가 이제 저 2차 함수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뤘잖아, 맞지? 그러니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근데 최소한 기하 단원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기는 해. 그래서 저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x 제곱은 4py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초점이 뭐가 될까? 지금 저 p, 0을 y는 x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뭐가 돼? 0,p가 되겠지. 맞지? 준서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 다음에 꼭지점은 여전히 원점일 거야. 대신에 축이 뭐로 바뀌지? 축이? y축으로 바뀌고 얘를 이제 x는 0 직선이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p, 0이 될 거야. 0,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이제 그림이 그려질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게 x제곱은 4p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아까 여기 요식을 잠깐 보자. p가 커지면 그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저희 p가 커진다는 말은 얘가 멀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p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넓적해지는 모양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지? 요거는 그냥 하나 팁을 알아두는데 이제 우리가 그 포물선을 그릴 때 이제 그 여기 이 단원의 기하에서 특히 이차곡선 다룰 때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잖아. 그림이 일단 이렇게 윤성이처럼 이렇게 손이 자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기가 사실 쉽거든. 근데 어쨌든 기하학적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림을 아주 못 그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붙여놨지. 도예 방정식 때도 비슷하지 않았어? 맞지?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분명히 최고의 그림대로 그리면 나도 알아볼 수 있어. 하지만 내 그림을 가지고 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릴 때 포물선의 경우에는 약간의 요령이 있어. 이 어디 갔니? 시계 같이. 알겠다. 그래서 이 y제곱 4px라는 친구는 반드시 p, 2p를 지나. 여기다 p 넣어봐 x에. 그럼 y가 뭐 돼? 2p가 되지 맞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요 길이가 정확히 p잖아. 그럼 요거 1대 2가 되는 지점
요 점을 정확히 이 그래프가 지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사실은 요게 항상 정사각형이 만들어져. 뭐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림 그릴 때만 쓰는 겁니다, 쌤도. 사실 쌤이 이제 보면서 그릴 때 다 그 생각하면서 그려가는 거야. 1대2,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조금 잘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약간 연습 삼아 어디 있지? 책에 그 13쪽에 1번, 2번 좀 풀어보시죠. 이건 생각으로 돼서 책을 풀어도 돼. 모르는 과제 노트를 안 줬네? 왜요? 개념 원리인데? 개념 원리는 왜 해야 되는 거야? 기아 관련해서 따로 있어요. 이거 책 풀어도 되지 근데 이거는 쌤이 과제 검사를 하긴 해야 돼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진짜 까먹었어.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저희는 주시는 거요. 아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과제 노트가 세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헷갈리게 될 것 같긴 해서. 근데 합치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겠지. 소스도 나만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표지 표지 요새 노력 중이라서 이번에는 재미나이랑 작업하고 있어. 하하. 저번에 재미나이랑 사진 더 잘 만들잖아요. 아 그래? 수능을 더 잘 봤대요. 그 이미지 분석이 잘 만들어. 아 그래? 더 똑똑하고. 그렇게. 하여튼 요새 재미나이랑 그림 만들고 있는 중. 과제 노트는 이번 주에는 말고 다음 주에 줄게. 대소 때. 하윤이는 지금 대수 영상을 봤니? 수요일에? 알단. 영상 봤니? 너 월요일이 수업인데? 보고 가 집에. 그날 엄청 어려워 했는데. 어차피 10시까지. 왜? 왜 10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오 그래. 그런 마인드는 좋다. 다 풀었어? 왜 이 정도? 많이 생보다 먹고 있지. 하하. 당연한 건 아니지 다시가. 자 일단 식을 구해. 식을. 10분도 지수없이 근데 식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건 여기부터. 1번은 식 구하실 거야. 상영록을 쓰는 거 하나 봅시다. 쌤이 식을 주면 초점 찾는 것만 시켰는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 f가 2,0이야. 그 다음에 이제 l이 x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p가 2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y 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 이게 그냥 답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f가 만약 0,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l이 y는 1이야. 그럼 p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초점이 y축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은 4py야.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해. 쌤 이걸 안 해줘서 그래, 맞지? 쌤이 해보시. 좀 대충 그린 것 같긴 한데. 지금 방금 표정이 이상했다. 이게 좀 추운 거 같아요. 응? 좀 추운 거 같아요. 괜찮아. 집중이 잘 될 거야. 다리 너무 싫어요. 지금 다리가 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얘기 틀면 저쪽 방 터질 것 같은데. 저기는 아마 여기 아까 사람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유료 나와서 막 뭐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 아니요. 어? 아직 덜 했어? 아니요, 하고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해야 돼. 아주 여유 있진 않아서. 자 봅시다. 자 이 다음에 할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형을 하고 나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친구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y 제곱은 4px가 주어졌어. 자
자, 이 친구는 축이 뭐에 평행하지? x축에 평행합니다. 지금 x축에 평행한 분모선의 방정식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를 이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돼. 이제 y-n의 제곱은 4p x-n 이렇게 되겠지. 딱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맞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네 개가 옮겨지잖아. 맞지? 그걸 채우는 거야. f는 원래 뭐지? f는 t, 0이고 얘는 y 제곱이니까 l은 x는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꼭지점은 원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이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x축이지 x축 y는 0 직선 될 겁니다. 자 얘를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제 f가 어떻게 될까? f는 점이잖아. 맞지? 점이니까 점의 이동이라서 그냥 더하기 한다. 괜찮지?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는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야. 도형의 이동은 x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였지? x-n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y가 없으니까 대입할 게 없어. x 대신에 x-n 대입하면 m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꼭지는 뭐죠? 꼭지점. 꼭지점은 m, 1이 되겠네. 그래서 중요하다. 좀 찾는 게 중요해. 왜? 얼마큼 평행이동 되는지 꼭지점 좌표 그냥 나타내버리잖아. 맞지? 꼭지점 찾으면 평행된 정도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돼? 축. 아까하고 똑같이 얘도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지.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거야. y는 n 직선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그림은 그냥 책에 있는 그림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몇 쪽이지? 거기 12쪽에 있는 평행이동된 그림을 보면 좋고 쌤도 그려놨나? 쌤도 그 그림 이제 평행이동하는 거 하나 붙여놨거든요. 아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하나 그냥 몰래 붙여놨는데 예. 여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꼬리점이 무조건 처음에는 기본형.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점일 때 우리는 걔를 기본형이라고 불러. 생각해보면 우리 2차 함수도 y는 x제곱은 꼭지점이 뭐였어? 원점이었잖아. 그게 기본형이야.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y 더하기 2의 제곱은 8x-3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친구의 초점, 준선, 꼭지점, 그 다음에 축 찾아보시오. 사실 쌤도 암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은 아니고 이제 천천히 하면 암산할 수 있거든. 이제 천천히 안 하면 암산 못해서 그냥 이렇게 써놓고 하는 편입니다. x축을 얼마큼 이동한 거야?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먼저 하지. 그러면 얘가 이제 초점이 뭐가 되지? p가 얼마니까? 2니까 2,0. 그러면 이제 옮겨진 게 5,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은 뭐야? L은 X는 마이너스 2였잖아. 얘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 X는 뭐 쓰는 거지? L은 이제 X 대신에 x-3을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X는 1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원래 원점이었고 얘는 어떻게 되지? 3, 마이너스 평이동된 정도 그대로가 된다고 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축은 뭐였어? 축은 y는 0 직선. 맞지? 얘를 이동하면 y축 방향 이동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지? 얘는 읽어보자. 얘는 뭐라고? 초점. 잘했어. 얘는 준선. 네, 준선 읽어봐. 준선. 네. 그냥 그 y축으로 그냥 이차함수에서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때처럼 그냥 플러스 3 했다가 생각하는 건데요? 돼. 이게 사실 직선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축의 평행은 직선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식을 주고 찾으라고 시켜 실제로. 오케이? 보통은 이제 초점이 a, b
그 다음에 뭐 x는 c 이렇게 주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맞추면 됩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저게 일단 기본인데 거꾸로 뭘 시키냐면 이번에는 초점이랑 준선이랑 꼭지점 중에 하나를 주고 방정식을 구하자 이렇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쌤이 지금 약간 이거 잘 안 보고 수업 보는데 이러면 안 돼. 자, 봅시다. 거기 첫 페이지 잠깐 볼래? 1페이지에 그 그림은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야. 그거 잘 보면 그 직선 L로부터 그어진 직선들이 전부 다 거리가 일정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원도 F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일씩 커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직선 L로부터의 거리와 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전피는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몇 칸이야? 세 칸이지. 쌤이 그거 P 잡아놓은 거 주황색으로. F로부터 몇 칸? 3칸. 그 다음 직선 L로부터 몇 칸? 3칸. 지금 하율이 알아보고 있어? 하율이 강의 노트 없어? 줬는데? 같이 보라. 아니 안 왜? 안 줬어? 열. 자, ES 무슨 말이지? 3칸, 4칸 그렇게 이어가면 저런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야. 오케이, 쌤이 저걸 칠판에 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해온 건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3페이지 같아. 3페이지. 거기 3페이지 참고로 볼게요. 참고. 거기 참고에 보면 이제 뭐라고 적혀 있지? 첫 번째, 지우가 읽어줄래? 1번. 이해돼?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으면 그 정 가운데 점이 무조건 꼭지점이 맞지? 왜 꼭지점이 중요하다? 왜? 얼만큼 평이동 이동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거든. 꼭지점 찾으면 평이동 끝난 거야. 오케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이 절대값이야. 만약 그 포물선이 준선보다 오른쪽에, 초점이 준선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면 P가 양수인 거고 반대로 되면 P가 음수인 거야. 상상이 돼? 물론 이제 그 x제곱 4py 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 예제가 뭐가 있냐면 f가 3,2고 L이 x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보면 x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2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가 되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중점이 꼭지점이 맞지? 좌표가 뭐가 돼? y좌표는 2일 거고 x좌표는 1이 되겠지, 맞지?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요 길이가 뭐라고? 얼마야? 2가 p가 되는 거지.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모인 거야. 그러니까 y-의 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x 마이너스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단위 잘 이해하고 있어? 뭐 할일 시켜봐야지. 자, 그 다음 얘는 뭐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4래. 자, 그럼 이제 x는 4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너무 멀리 보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이게 꼭지점이래 이거는. 저게 초점이 아니야. 저게 꼭지점이 꼭지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찾아야 되지? 초점 어디 있어? 초점. 여기 있지, 여기. 왜냐면 이거의 중점이 누구니까? 꼭지점이니까, 맞지? 요점 잡힌 거야, 요점. 여기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여기. 아, 6.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6만큼 뺄하면 마이너스 8? 컴마?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면 P가 얼마지, P가?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P가 음수가 된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10 구해볼까?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뭐부터 채울까? 네모부터 채울까? 네모는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1. 괜찮지? 윤성이 할 수 있어. 윤성이 왜 못하는 표정이지? 어떡하지? 이해 좀. 아니야, 해볼래? 어? 이상하다.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왜?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너무 웃겨가지고. 민치훈은 하고 싶지? 왜? 그 다음에 꼭지점이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얼마야? 근데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어때요? 뭔 짓이요? 자, P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나온 거죠? P. 네. 초점이 준선 왼쪽에 있으면 P가 음수. 6이 어떻게 나왔죠? 6일이가 6이잖아. 6일. 여기가 X는 4야. X는 4.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6일이 얼마야? 6이요. 오, 그래. 잘했네. 근데 P. 근데 초점이 왼쪽에 있으면 P가 음수라니까. 근데 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라서. 꼭지점. 근데 P가 그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잠깐만요. 근데 저 X는 X는 4는 준선. 그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요 길이가 2P야, 2P. 그럼 절반은? P. 오, 그래. 절반이 P야. 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초점이에요. 맞아. 근데 그 길이도 6이잖아. 그래요. 와. 근데 잠깐. 초점에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가 아까 생각 잘못해서 초점에 X좌표가 P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맞는데? 아니 근데 왜 마이너스 8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이동하기 전. 아. 평이동하면 바뀌지. 네? 어? 그건 0,01 때문에. 그럼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뭐예요? 모르지? 계산해보면 되지. 근데 어차피 하면 그 마이너스 6,0이 꼭지 초점 나올 거야. 아니, 초점 나올 거야. 마이너스 6,0.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평이동하기 전 상태는 y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x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초점은 p가 마이너스 6이니까 초점 마이너스 6,0이 되겠지. 초점의 좌표는 p, 0 맞긴 맞아서. 왜? 아니야, 이상한 데서 지금 꼬였어. 자, 다시. 야. 윤서 여기 봐봐. 네. 여기는 P, M이 초점 맞아. 네. 여기 초점이 좌표가 뭐야? P야? P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했어? 또 평균하면 당연히 이제 P가 그 초점의 X 좌표가 P가 아니게 되겠지. 근데 저기서는 근데 쌤이 거기 참고해서 그래서 일자고 한 게 그거잖아. 초점과 그러니까 포물선이 그려지면 어떻게 돼? 포물선의 기본적인 구조가 준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꼭지점이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P라고. 정확히는 이제 절대값 P가 되는 거긴 하겠지만 요 길이는 얼마지? 어차피 이 길이랑 이랑 같다며. 요 길이도 절대값 P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의 중점이 꼭지점이고 초점과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꼭지점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고 그게 각각 절대값 P야. 그래서 이 전체 길이는 이 절대값 P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길이가 이제 6이라면 이제 P의 절대값이 6이 되는 거고
이제 곡선이 준선이 오른쪽에 있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잖아. 지금 P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이제 마이너스 6이 P가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지금 요 길이가 3인 상태니까 요 길이도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P가 3인 거고 꼭지점 알았으니까 이제 관계식 구하는 건 이제 산수 영역에 들어가겠다. 괜찮지? 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예를 들어서 F가 2,3이고 그 다음에 준선 L이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다고 하자. 별로다.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다고 하자. 자, 그때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때 나왔어. 이번에는 이제 이 축이 x축의 평행한 y축의 평행한 이제 포물선이 그려지겠지.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직선이 있을 거고. 이거 왜 그랬지? 필요가 없네. 다시 y는 마이너스 5 직선이 있을 거고 2,3이라는 점이 f에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가 되지? 이 둘의 중점. 바디를 시켜야 되는데 문선이가 걱정돼서 하나 해보자. 꼭지점 좌표. 얘는 축이 y축으로 바뀌어버렸어. y축 평행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거랑 다른 그림인 거지. 안 돼? 안 돼? 여기 x좌표가 2니까 여기도 x좌표는 그대로 2야. 근데 y좌표가 여기는 3이잖아, 맞지? 여기는 마이너스 5잖아. 3과 마이너스 5의 가운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이게 이제 평이동된 정도가 될 거고 여기를 지금 4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초점이 준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P가 양수. 그래서 그냥 4 자체가 P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x-의 제곱은 4 곱하기 네모 곱하기 y-4 네모 이제 가 될 거고, 지금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P가 4였으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P를 어떻게 초점과 꼭지점 혹은 초점과 준선 사이의 관계를 가진 거는 거지. Y 잡히나요? 그치. 됐어? 하이 됐어? 사실 나는 약간 공감 형성이 안 돼. 아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이상한 포인트에서 헷갈렸어. 다은이도 할 수 있어 이제? 다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야. 어떡해?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이거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초점이 이거고 꼭지점이 이거래. 그럼 초점의 좌표를 내가 4,2라고 잡고 꼭지점의 좌표 1,2라고 잡으면 둘이 y 좌표가 어떠지? 같은 상태잖아. 지금 그러니까 축이 꼭지점과 초점을 동시에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거기에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준선을 그리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꼭지점이라는 건 준선과 초점의 중점이거든. 그럼 여기가 4,2야. 여기가 1,2. 그럼 여기는 무슨 직선이 돼? x는 마이너스 2 직선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를 지금 얼마야? 1에서 3만큼 더 왼쪽으로 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포물선 방정식을 구하래. 어떻게? y 마이너스 제곱 4 네모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근데 여기는 그냥 꼭지점 쓰면 돼. 1, 2 이렇게. 액추얼 이만큼, y축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누구 자리야? P 자리.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 이제 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사실 못한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 할 수 있어? 하윤이 약간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하윤이는 쌤이 믿으면 안 가거든. 근데 생각보다는 또 이게 걱정하던 것보다는 괜찮게 하긴 해서 항상 불안해. 어떻게 생각해, 하윤아?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 번째로 하는 게 아까 우리 뭐 했지? 기본형, 표준형, 그 다음 뭐 차례인지 알아? 맞아. 일반형 맞아. 일반형 그냥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전개한 거거든. 첫 번째는 이제 축이 x축의 평행할 때 x축의 평행. 원래 관계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지? 그 y 마이너스 n의 제곱은 4px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거든. 얘를 정리한 걸 우리가 축이 x축에 표현할 때 표준형이라고 불러. 뭐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정리하면 y 제곱 더하기 a 라지 x 더하기 b 라지 y 라지 by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제로 꼴로 정리가 될 거예요. 어차피 2차는 누구밖에 없어? y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x에 대해서 1차가 존재하고 y에 대해서도 1차가 존재하고 상수함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단서가 하나 붙는데 만약 a가 0이 되어버리면 뭐만 남아? x만 y만 남게 되잖아. 지금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일반적인 곡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x축이 수직인 직선이 그려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축이 평행 직선이라고 해야 되거든. 어쨌든 얘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요. 괜찮니? 어? 왜 직선이? 그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거 우리 풀 때 y는 3 또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잖아, 맞지? y는 3 직선, y는 마이너스 1 직선 그리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일 때는 그냥 일반 방정식이 아니고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x가 생략된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0 곱하기 x가 있는 거야. 0 곱하기 x가 이렇게. 그럴 때는 우리 y는 3 직선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괜찮아? 중요하진 않은데 뭐 그렇다는 얘기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축이 이제 x축에 평행하게 되면 x축에 평행하게 되면 y축. 그치 y축. 집중 하나 보려고. 자, 그래서 x-m의 제곱은 4p 곱하기 y-n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뭐가 안 된다고? b가 0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x만 남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보니까 두 식 다 미적계수가 몇 개야? 3개잖아, 맞지? 저 말은 무슨 뜻이지? 세 점을 지나는 부분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3개 점을 찍어볼게.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몇 개 생각할 수 있겠어? 몇 개 생각할 수 있겠어? 방금 이야기했잖아. 한 개. 하나. 근데 사실은 식이 몇 개야 지금? 두 2개잖아. 그래서 2개 그려져.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식이 왜 두 개? 대박. 맞지? 포물선이 2개 그려줍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 그려지는 거야. x를 왜 다른? 그렇지. 얘는 x축에 평행하고 얘는 축이 이제 y축에 평행.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답이 2개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줘.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떤 축에 평행하게 줬거든, 점 2개를. 그러면 저 점을 지나는 이 축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이 존재하잖아, 맞지?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하나로 정리 잡아버리게 되거든. 포물선 유일하게 정해져서 이렇게 되는 그림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교과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점이 0,0이고 요 점이 0,-4고 요 점이 3,2일 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에 있어. 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축이 뭐에 평해? x축에 평행하지? 요거 맞지? 그러면 이제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쓰고 00 대입하면 이제 c가 0인 거 바로 나올 수 있고 0 마사 대입하게 되면 이제 16 더하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사 곱하기 b는 0이 되고 b가 4인 거 알 수 있고 3, 2를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3a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군요. 는 0이 되어서 a가 마이너스 4인 걸 찾을 수 있어.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y는 0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점이 몇 개 있으면 3개 있으면
이 식을 쓰든 이 식을 쓰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줄 겁니다. 지금 만약 점이 세 개 이렇게 그냥 어떤 축의 수직인 축에 평행한 점이 두 개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 줘. 축이 y축이 평행하다거나 x축이 평행하다거나 모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거나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4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저 4페이지에 쌤이 하나 예를 안 써놨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 그 일반형을 주고, 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y 제곱 더하기 4x 그다음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12는요.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자, 이 포문선에 뭐 초점, 준선 뭐 어쩌고 찾으라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저걸 표준으로 고쳐야지만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거든. 뭐 어떻게? 다 하나? 아니 너 지금 졸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곱이 있잖아. 제곱이 있는 항을 완전적으로 좀 고쳐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우변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초점, 중점, 꼭지점 이제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13페이지 3번, 4번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핑크색 거는 뭐가 있어요? 응? 핑크색 거. 여기 있는 근데 좀 빨리 읽고 올게요. 갔다 와. 속이 네모내지는 아니 핑크색 껌 달라고 해놓고는 어? 맞지? 뭐지? 뵙고 다시 씹겠다는 얘기잖아. 그냥 내보내주는 거랑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저 껌이 딱딱해져서 씹는데 더 힘들다 이런 얘기인가? 쌤 맞아. 뭐? 엄마는 블랙핑크 같아. 아빠는 그냥 시민. 그건 뭐야? 그 미. 왜? 왜 그런 밈이 있어? 그 아니 엄마가 예쁘고 아빠가 좀 못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아기가 엄마 아빠 옛날 사진 보고 엄마는 아 그렇게 블랙- 말했대? 네. 근데 내가 보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왜? 엄마는 블랙핑크 같아. 아빠는 그냥 시민인 거 알아. 아그 릴스? 그거를 설명. 근데 내가 아빠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어디야? 3, 4번 빨리 푸세요. 이거요? 너 못하잖아. 너 야자해. 아 근데 수요일 날은 올수 있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수요일 날에 오전에 좀 계시는 거예요, 대구에? 그치. 아, 그럼 올게요. 자, 쌤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해도 괜찮을까? 안 돼요, 더 어려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첫 페이지야. 최종목. 최종부. 뭐가 개념이 있어? 아, 그치 개념은 있지. 근데 이건 사실 계산이야 계산. 2차 함수에서 막 꼭지점 주고 대칭축 주고 이제 2차 함수 찾으세요 이 수준의 문제잖아 지금. 근데 언제 시험해? 안 쉬어. 뇌 휴식이 필요해요. 아니야 근데 지금 사실 약간 그 각심한. 선생님. 아니. 근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식으로? 그래야 이제 이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초점이나 중선이나 이제 그 꼭지점을 찾는 게 편해지잖아. 진짜 쉬면 안 돼요? 진짜 쉬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갈 길이 뭔데? 최소한 포물선은 끝내놔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아.
자, 5페이지 그 강의노트 5페이지 갑시다. 네, 근데 꼭지점은 그 없어요. 기호가 없어요. 초점 F 이런 것처럼. 없어.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V를 쓰면 되잖아, 맞지? 근데 V가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꼭지점이라고. 그래서 쌤이 꼭이라고 쓰는 거야. 꼭. 어쩔 수가 없어. 대안이 없더라고요. 자, 일단 합시다. 5페이지. 강의노트 5페이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거기 쌤이 이제 그 줄을 쳐놨네. 2차 곡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의가 가지고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단순히 2차 곡선은 단순히 계산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의 문제.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문제는 정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물선의 정의가 어디? 포물선의 정의? 한 정점, 한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포물선 위의 점 P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이제 직선 그 조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간단히 쓰면 이제 PF는 PH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그 예라고 적어놓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F가 있는 거고 그럼 약간 뚱뚱해졌네. 여기 이제 P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A라는 점이군요.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H의 수선에 발을 내리고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리고 H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AF의 길이가 5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려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관계식은 Y제곱 4Px. 자, 근데 그 위에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잖아, 맞지? 자, 뭐 하라고 했어? 포물선 위에 점이 주어지면 처음에 말해? 처음에 초점을 연결해. 이거 해야 돼. 두 번째 말해? 준선을 그려. 준선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다음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고 길이 갖다 표시해. 그리고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정의 문제는. 그리고 뭔가 주어진 것만으로 안 풀리잖아? 그럼 다 정의 문제야. 전부 다 정의 문제야.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제일 처음 뭐라고? 포물선 위에 점이 주어지면 초점이랑 연결, 준선의 수선의 발, 둘이 같다. 이게 기본 행동이야. 그걸 다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지금 F점의 좌표가 뭐지? P가 1이니까 1,0이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지금 이 길이가 얼마나 되죠? 5란 얘기잖아.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야? 2. 그럼 요 나머지 길이는 얼마야? 그래서 3, 4, 5, 6, 7, 8. 괜찮니? 그러니까 저걸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냥. 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너희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너희 지금 고2들, 고3들 걔네들은 기하가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고? 안 중요했다고. 창문도 시험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럼 다 애들 다 잘 칠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교과서 다 풀고 RPM 다 풀면 100점이라고 했어 기하는. 그럼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변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절대 계속 아예 수행 평가로 대체했어. 아, 시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의미 있는 문제는 다 2차 곡선 다 정의 문제야. 방금 봤던 것처럼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지.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진행해봅시다. 이것도 매우 유명한 문제인데 문제 뒷바닥 다 있습니다. 이거는.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포물선이 그 A라는 점이 있고 얘가 10,6. 그리고 여기 포물선 위에 어떤 점 P랑 그다음 P랑 이제 F랑 연결해서 이렇게 선분을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지?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하래. 윤서가 뭐라고? 항상 초점이랑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준선을 그리세요. 수선에 발을 내리세요. 갖다 표시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지금 여기를 내가 편에서 h라고 하게 되면 pf랑 ph랑 어떻다고? 같다고. 나는 얘를 ap 더하기 ph로 고쳐 써도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지? 여기서 출발해서 포물선이 어떤 한 점을 거쳐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를 찾는 거야.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제일 짧겠어? H랑 쭉 그래. 쭉이 정답이지. 그렇지. 이렇게 쭉 되었을 때 길이가 제일 짧을 거야. 길이는 얼마? 여기가 마삼이거든. p가 3이라서. 맞지? 그럼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3이니까 답은 얼마? 최소값은 13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정의가 기본.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건 한번 풀어볼래 지금? 다은이 질문 있어? 민영아. 네. 쌤이 이것도 줬어? 주해주라고? 아니요. 이거 줘. 왜 외워요? 아프대. 응? 두 번째 거?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렇게 어. 길이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P 더하기 PF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나 어때?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야 제일 길이가 짧겠어? 아니지. 꼭 여기가 수선에 발을 내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쭉쭉 직선으로 내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쭉 갔을 때 길이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10으로부터 -3까지 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최소값 13이 되는 거야. P는 어차피 이 곡선 위를 아무데나 움직여도 괜찮아.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요 길이는 여기를 갖다 표시하지 않았지. 이 길이는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냥 항상 수선에 발려야 돼. 여기서도 수선에 발, 여기서도 수선에 발, 여기서도 수선에 발려야 돼. 잘 이해했어. 됐어? 풀었어? 지금 풀었니? 네. 오, 멋쟁이. 딱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저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면 사실 풀려. 근데 이제 물론 좀 고수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안 내리고도 요렇게 하면 되겠네를 이제 보겠는데 나 처음에는 그 긋는 습관 자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 거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라고 했지? 연결하고 수선을 말리고 갖다 표시하고 연결하고 수선을 말리고 같다고 표시하고 연결하고 수선을 말리고 이제 같다고 표시하는 거야. 이게 기본.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항상 문제를 구할 때 이거 구하라고 시키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이걸 구하는 게 더 어려웠다면 이걸 구하라고 시킬 거야. 반대로 시키겠지. 항상 문제를 낼 때. 그게 기본 조건이거든요. 자, 어쨌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무게중심이 F라고 했거든. F는 2,0이야.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x1, 요점의 좌표를 x2, 그리고 요점의 좌표를 우리 x좌표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뭐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럼 끝났는데 윤성아?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뭐야? 아
3분의 4잖아. 맞지? 그러니까 3분의 x1, 2, 3가 2인 거니까. 이게 2인 거니까 그럼 6 하면 끝났네. 아 그것 때문에 못 풀었구나. 네, 저 생각을 했어요. 수선의 발을? 아니 수능에 발을 내렸는데 그 A에서는 BC를 안 해가지고 이제 알았어. 민영이 이해했어? 아 민영이 풀었었어? 잘했어. 아니 저 실은 그래 잠깐. 왜 플러스? 응? 아니 요 길이가 x3고 요 길이가 2야. 왜냐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직선이거든. 여기 y축이잖아. 그 길이는 2인 거지. 맞지? 나은이 이해하고 있어? 이거 근데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하고 있어. 시험 엄청 잘 나와. 민영이가 맞겠네 낫지. 그때 가서 빵 좀 먹어라. 예.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이따가 볼 겁니다. 개념 원리도 한 문제 많이 어려운 거 있더라고. 자 봅시다. 혹시 질문 있어? 하나? 질문 있니? 뭔가 놓쳤지 지금. 응? 일단 FA랑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고 했잖아, 맞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뭐랑 같은데 이 점의 x좌표를 x1이라 잡으면 요 길이가 x1, 요 길이가 2가 되어서 x1 더하기 2로 바뀝니다. 그것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무기중심이 2,0이래. 그러면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여기서 이렇게 관계식을 쓴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거기 그 6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은 이미 설명을 한 거다, 맞지?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다고 그러고 우리 그 동그라미 3번을 봅시다. 동그라미 3번. 이게 좀 중요한 성질입니다. 통물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내기 좋은 성질인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약간 삐끗한데 그냥 갈게.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내가 이제 직선을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참. 자,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AF 분의 1 더하기 BF분의 1은 항상 P분의 1이 성립. 우리가 P 컴마 제곱. 괜찮니? 여기 공식이거든. 알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수선의 발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쨌든 여기도 도형이라서 이제 발목을 많이 쓰게 되는데 편의상 요 길이를 스몰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얼마가 되지? 우리 안 도와줘? b가 되지.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a가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닮은 삼각형이 총 이제 3개 생기거든. 원래는 이제 마저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직각삼각형도 이제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산이 편한 2개를 보통 쓰거든. 쌤은 그냥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서 요쪽을 이제 요렇게 2개를 선호하는 편이야. 자, 이제 해봅시다. 혹시 이 길이 알 수 있겠어? 이 길이? 나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쓰고 싶거든. 요 길을 구해야 돼. 요 길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가 A잖아, 맞지? 그리고 요거 한 칸이 얼마지? P. 여기도 P. 그럼 이거 둘이 다 하면 2P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A 빼기 2P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 뭐가 될까 저거는? 거꾸로. 2P 빼기 B겠지. 왜냐면 요거 전체 길이가 2P야. 거기서 요만큼이 B잖아, 맞지? 2P 빼기 B가 된 거야. 이제 비례식 써볼까? A 대 A 빼기 2P는 B 대 2P 빼기 B 이렇게 만들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곱하기 되면 AB 마이너스 2BP는 2BP는 2AP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어. 넘기면 2AB가 되고 는 2AP 더하기 2BP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는 다 약분될 거고 양변에 곱하기 ABP분의 1을 하는 거죠. ABP분의 1. 이걸 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T분의 1이 될 거고 B분의 1이 될 거고 A분의 1이 되어서 요 식이 딱 나오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냥 공식을 알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공식을 까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처럼 수선에 발 내려서 이제 비례식 만들어서 풀면 되긴 하는데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공식 엄청 못생기지도 않았잖아. 충분히 이걸 많은 공식 봤어. 쌤은 보통 이걸로요. 저렇게 문자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점의 이름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식이 더 간단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이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지 분선이 y제곱 12x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서 초점을 지나는 F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일 때 이 준선까지 이 길이를 구하라고. 근데 이 길이랑 어차피 이 길이랑 어때?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4분의 1 더하기 네모분의 1이 지금 P가 얼마야? 3?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여기 얼마인지 찾으면 끝나잖아. 얼마? 그럼 끝났어. 엄청 간단하잖아. 진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수선을 발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갈목 써서 열심히 풀면 괜찮지. 그래서 얘는 그냥 공식 아는 게 이득이고 이걸 할 줄 알아. 공식으로 이쁜 거예요? 어? 빨리. 아니 자 다시 어디에서? 아니 지금 약간 잠깐 졸고 왔지.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게 뭐야? 이거 분의 1 더하기 이거 분의 1은 이거 분의 1과 같다는 거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P가 2라는 것도 나와 있어. P도 나와 있어. P도 지금 이게 y 제곱 12x거든. 그래서 P가 3이야. 요거 나와 있어. 4도 나와 있어. 그럼 이제 11 나오네. 3분의 1 빼기 4분의 1 11분의 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갑시다. 책으로 책 갑시다. 에헤이. 시겠지. 자, 일단 봅시다. 한번더 끝나고. 무슨 맨날 오실 거야. 자, 14페이지는 보면 알겠지만 매식 15페이지도 마찬가지. 16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쌤이 지금까지 했던 거거든요. 예제로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17페이지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초점 지나는 직선 뭐 하여튼 그런 거 쓰는 겁니다. 잘 해보십시오. 그럼 17페이지가 이제 18페이지가 최단거리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풀어야 되는 게 그 두 문제거든요. 27, 28 풀고 쉬겠습니다. 몇 분이 있지? 빨리 하고 싶시다. 나도 쉬고 싶어. 28, 29요? 27, 28. 29는 쉬워. 29는 요거 문제입니다. 요거 변형 문제야. 그냥 요걸 이해했으면 29번 풀 수 있을 겁니다. 90%의 확률. 자, 27번은 이제 자취의 방정식 구하기 문제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 고1 때 아직 고1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1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잘 이해했으면 쉽고요.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지?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x, y라고 잡고 이걸 가지고 이 xy의 등식 관계를 찾아내는 거잖아, 맞지? xy의 등식 관계.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xy 등식 관계를 찾아내는 게 자취의 방정식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0 위에 x제곱이 아닐 건데 이러면 8y군요. 자, 그러면 이 위의 점 P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이제 원점 O에 대해서 선분 P의 중점을 Q라고 할 때 Q의 자체 방식을 구하래. Q를 이제 x, y로 잡는 거지. 그럼 나는 x, y 등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x라는 점이 P라는 점과 이제 원점의 중점이래. 그럼 내가 P점의 좌표를 편의상 A, P라고 잡게 되면 얘는 2분의 A가 되고 이제 y는 2분의 B가 되겠지. 그에 더해서
P라는 점이 그 뭐지 위의 점이니까 대입함 성립 판단을 통해서 이 P의 단기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A 대신에 EX를 B 대신에 EY를 대입하면 XY의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EX 전체의 제곱 이게 8 곱하기 EY 그리고 더하기 16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양면을 4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제로가 되어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x, y로 놓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x좌표, y좌표 사이의 등식관계를 찾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 x, y가 관련되어 있는 등식이 주어질 거예요. 방금 저기처럼 그 등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읽어서 그래. 문제 읽었는지. 문제 다시 읽어. 중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OP의 중점이 2분의 A가 바로 Q, 2분의 B가 바로 Q의 Y좌표가 되는 거지. 저거를 그냥 넣으면은 조금 불안한데. 다시. 왜? 그러니까 P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Q를 XY라고 잡았잖아, 맞지? 근데 P는 이 곡선 위의 점이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곡선 위의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를 잡을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XY를 썼으니까 A, B라고 잡은 거지. A, B라고 잡은 거지. 그러면 이 A, B는 점 P야, 점 P. 그럼 Q는 무슨 점이래? P와 원점의 중점이지. 그럼 Q는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A, 2분의 B랑 같아야 되지. 같다 등식을 쓴 거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 턴. 괜찮지? 두 번째 턴은 뭐냐면 이 P라는 점이 여기 위의 점이야. 그럼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누구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다고? 여기서는 제가 P라고 쓰긴 했지만 XY의 등식 관계를 이제 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럼 Q의 X좌표, Y좌표 사이의 등식 관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한테 있는 등식은 누구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저기서 누굴 소거해? A와 B를 소거하는 거야. 왜냐면 X가 이제 A가 2X가 되고 Y가 2B가 될 테니까 A 대신에 2X를 B 대신에 2Y를 대입하면 누구만으로 이루어진 등식이 만들어져? XY로만 이루어진 등식이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걸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 자, 28번은 꽤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쌤이 설명해준 대로 하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뭐가 추가로 쓰이냐면 도형의 성질이 이제 추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의만으로 풀리지는 않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부담이 조금 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기가 되게 어렵군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괜찮지? 좀 삐꾸긴 한데 열심히 그랬는데도 부족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뭐야? 여기서 연결은 돼 있잖아. 이렇게 수선의 발열이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같다 표시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의 발열이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같다 표시하는 거 맞지?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지? 근데 A랑 맞는 A랑 이거 연결하는 이 문제에서는 쓰이진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쓰이는 건 아니긴 하지 사실. 어떻게 하지?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뭐 무슨 정보가 있냐면 아직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정보를 사실 직접적으로 활용을 안 한 상태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삼각형을 내가 따로 그려줄게. 저기 그림이 너무 삐꼬라서 지금 솔직히 못 그렸어. 이런 상태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에 관심이 있다. 무슨 관계야? 1대 2잖아.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같은 상태가 1대 1이라고.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을게. 괜찮지? 여기를 얼마라고 잡아야 돼? 예. 그치? 여기가 뭐가 돼? A가 되지. 여기는 뭐가 돼? 2A가 되지. 어이쿠야.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없어. 근데 F가 지금 무슨 점이지? F가? 좌표가? F가 좌표가 뭐야? 2,0이지. 네. 끝났네? A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은 2분의 2. 그럼 A가 보여지면 나머지 다 산수야. 맞지? 근데 이게 어디 문제라고? 수능 문제. 수능 문제가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아니면 저거 어떻게 하면 돼? 저거 쌤이 방금 했다는 걸 닮은 수능을 말리려면 닮은 써서 열심히 계산하면 저 식이 어차피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냥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거지. 수능이 한 2번 정도 나왔어. 저거 말거든. 첫 번째 나왔던 문제는 공식 알면 풀이가 그냥 거의 한 줄 두 줄 것이야.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정확히는 시그마 계산을 해야 돼서 그 다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다 저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 문제 뭘 곱하고? 2를 곱하고 그러면 이제 2A분의 3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네. A가 3이 되어야 되네. 맞지? A가 3이야.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A가 3이면 6일이가 6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6일이 지금 2거든? 여기 1이 얼마가 돼? 얘가 4컴마가 돼. 같은 범위로 여기가 3이 되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 되거든. C가 1컴마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게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 도형의 방정식이라서 대입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인 조건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 4를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와? 4, 8, 32니까 얼마 4루트가 나오지? 여기서는 r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가 될 거야. x에 1 대입하면 y제곱 8이니까 뿔마 2루트가 나오거든. 여기는 위에니까 플러스 2루트가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의 y좌표를 찾고 싶거든. 근데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거야. 그럼 y좌표 지금 얼마 커졌어? 6루트 더 커지면 돼. 그럼 2루트에다 6루트 더하면 8루트가 되는 거지. 컴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A점의 좌표가 y좌표가 8루트야. 여기다 8루트2를 대입하면 x좌표 보여지겠지. 8, 64 곱하기 2가 8x야. 그럼 x가 얼마? 1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AB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이제 모든 정보를 모은 거지. 여기 길이가 얼마? 여기 길이가 18이 될 거고 여기 이렇게 높이가 마이너스 4루트에서 8루트이니까 12루트가 되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2루트2를 하게 되면 이제 답이 보이지는 구조. 괜찮니? 이 정도면 쌤이 봤을 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았지? 그냥 꽤 어려운 문제 정도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 이제 아래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왜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는 알겠지? 그게 되어야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몇 살 같아요?